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이어왔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그거 포기하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포기를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이 원인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더 가까워질 겁니다. 자, 포기의 원인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해봤어요. 모든 이유가 다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포기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다가 하기 싫으니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는 포기를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어떤 일은 하다가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왜 어떤 일은 하다가 싫어지더라도 그것을 참고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뇌의 보상 체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이 오사카 시립대학교에 미즈노 케이라는 교수가 있고 그 교수 팀원들이 있었는데 성취 동기에 대해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을 여러 명 뽑아가지고 A그룹, B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실험 대상인 학생들한테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고 그 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뇌 활동을 MRI로 촬영을 했습니다. A그룹의 학생들한테는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잘 푸는 사람한테 돈을 차등적으로 지급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장 잘 푸는 사람한테 뭐 1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는 9만원, 그 다음 8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돈을 준다고 했고요. B그룹의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문제를 잘 풀수록 너의 IQ가 높은 거다, IQ 테스트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과연 이 A그룹이랑 B그룹 두 그룹 중에 어느 그룹이 더 열심히 문제를 풀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B그룹입니다. 이 실험은요, 이 뇌에서 작동하는 동기부여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과연 A그룹과 B그룹에 있는 학생들의 뇌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이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가 포기를 하지 않는 방법, 끊임없이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 깊숙한 곳에는요, 난각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난각막은 보상체계를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A그룹의 경우에는요, 이 난각막 부분, 이 보상체계를 유발하는 부분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신경물질이 전달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은 돈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 A그룹에는 그런 어떤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은 거예요. 대신 B그룹,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심리적 만족감이죠. 너가 이거를 잘 풀면 IQ가 높다라는 그런 심리적 만족감을 줬던 B그룹의 경우에는 이 난각막 부분, 이 보상체계를 유발하는 부분에 불이 들어왔대요. 그 말인 즉슨 뇌의 보상체계가 작동을 하게 됐고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죠.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실험 결과를 풀어서 생각해보면 성취 동기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심리적 만족감에서 오는 게 더 크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해보면 외부적 유인물보다는 내재적 동기가 더 큰 성취 동기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쫓으면 결국 돈을 벌 수가 없다. 자신이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고 즐기다 보면 돈은 알아서 따라온다. 이 말이 꼭 여기 들어맞는 겁니다.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사람보다는 정말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이 이 뇌에서 보상 체계를 담당하는 부분에 불이 켜졌다고 했죠.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런 동기부여가 자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보다는 정말 나의 내재적 어떤 동기, 나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정말 즐기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 보상, 그게 자기한테 하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취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포기를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성취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취 동기가 계속해서 자극이 되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또 내가 이 일이 조금 싫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또 극복해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포기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이 힘들고 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갈 수 있는 성취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 동기부여를 자극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 코디네이터로 일을 했는데, 당시에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피겨스케이터 선수와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한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될 수 있었나?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메달을 따고 싶다는 생각으로 스케이트를 타진 않았어요. 그런데 스케이트를 좋아하게 될수록 메달을 따고 싶어졌습니다. 이 선수의 경우는요, 메달이 성취 동기를 자극하는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A그룹의 돈 같은 존재죠, 메달은.
오히려 이 스케이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스케이트 자체를 즐기게 되고 따라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얻게 된 산물이 바로 이 메달이었던 거예요. B그룹과 똑같은 논리가 이 스케이트 선수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보상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뭐냐면 바로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쾌감의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의 보상 체계에다가 자극기를 심어가지고 도파민이 계속 분출되게 만들면 이 동물은 먹지 않더라도 그냥 흥분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인데, 정말 더울 때 물 한 모금 탁 마시면요, 시원한 물 마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또는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덥고 습할 때 뽀송뽀송하고 시원한 곳에 딱 들어가면 느껴지는 그 만족감, 그럴 때 다 이 도파민이 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본능적인 일 이외에도 우리가 학교에서 과제물을 제출했는데 뭐 좋은 성적을 받았거나, 또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돼서 뭐 회사 상사들,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그럴 때에도 우리의 몸에서는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파민은 우리가 인정을 받았거나 칭찬을 받았을 때도 많이 분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성취 동기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보상 체계를 자극해줘야 되는데, 이 보상 체계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인정받는 행위, 칭찬받는 행위, 그런 것들을 통해 자신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 중에요,